인천국제공항 2023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제2터미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여행객들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다. 갑자기 한 마리의 경찰견이 광적으로 짖기 시작한 것이다. 멍. 그날의 주인공은 4살 된 독일 셰퍼드 민호와 그의 핸들러인 김준호 경이었다. 둘은 공항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고 그동안 수많은 불법 물품을 적발해왔다. 하지만 그날의 민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준호 경위는 민호와 함께 일상적인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 검은색 여행 가방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김경희가 놀라 물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불법 물품을 발견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민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다. 김경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김준호 경위입니다. 이번 터미널에 의심스러운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견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그의 보고를 받은 공항 경찰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동시에 주변 여행객들의 이목도 집중되기 시작했다. 저 개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설마 폭탄 같은 건 아니겠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터미널에 퍼져갔다. 일부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피해갔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5분 후 공항 경찰대장인 박성민 총경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박 총경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명령을 내렸다. 즉시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여행객들을 대피시키세요. 그리고 가방 주인을 찾아주세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행객들은 안내에 따라 차분히 대피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가방 주인을 찾았습니까? 박 총경이 물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방송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경희가 대답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제 가방인데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여성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박 총경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 경찰대장 박성민입니다. 죄송하지만 가방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천천히 가방 앞으로 다가갔다. 지퍼에 손이 닿자 민호의 짖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온 공항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어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박 총경이 놀라 소리쳤다. 가방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의 아기는 눈을 꼭 감은 채 울고 있었다. 순간 모든 이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기야, 괜찮아.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박 총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23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왜 이런 일을?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여성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흐느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공항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여성의 이름은 이수민, 28세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3개월 전에 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갔고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직장도 잃고 갈 곳이 없었죠.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더욱 꼭 안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가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박 총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아기를 가방에 넣은 건가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티켓 살 돈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도 이제는 조용히 앉아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보호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박총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었지만 동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는 수민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이수민 씨,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수민은 고개를 들어 박총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동정을 읽을 수 있었다. 도와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박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수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아기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한 젊은 어머니의 절박한 선택과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김경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민호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민호는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이 아니었다면 이 작은 생명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총경은 주변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수민 씨와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응급구조대를 불러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연락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민과 아기는 공항 내 의무실로 안내되었고 곧 응급구조대가 도착해 아기의 상태를 체크했다. 다행히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의사는 아기가 약간의 탈수 증상을 보이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공항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SNS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가방 속 아기 발견, 모성애와 절박함이 만든 위험한 선택, 경찰견의 기적적인 발견. 각종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수민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한 상황에 동정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도착하자 박총경은 수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수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이수민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아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수민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 희미한 희망의 빛도 보였다. 정말인가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그럼요. 우리에겐 미혼모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임시 주거지 제공, 직업훈련,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들었지, 아가? 이제 우리 힘들지 않을 거야. 한편 공항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박총경은 김경희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경희, 취재진들을 통제해 주세요. 아직 수민 씨와 아기가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합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민호와 함께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다. 여러분, 지금은 취재가 어렵습니다. 해당 여성과 아기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재진들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경희의 말에 따라 물러났다. 의무실 안에서는 수민과 아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진이 이루어졌다. 의사는 아기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아기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지만 수액 주사로 곧 회복될 거예요. 수민 씨도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당분간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다. 박총경은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수민에게 다가갔다. 이수민 씨,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박총경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항 직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항의 고객 서비스 팀장 김미영입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김미영은 수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민은 김미영의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수민 씨와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박총경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떠올렸다. 만약 그의 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 그는 수민의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공항 밖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뜨거웠다. SNS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아기를 가방에 넣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네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려 한 모성애는 대단해요. 사회가 이런 젊은 미혼모들을 더 잘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찰견 민호가 정말 대단해요. 영웅이네요.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지만 대체로 수민의 상황에 동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미혼모 지원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항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공항 관계자들과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공항 내에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위기 상황에 처한 여행객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논의 끝에 몇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공항 내 위기 상황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수민과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더 자세한 검진을 받게 되었다. 박총경과 김경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그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민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민은 아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이 아이가 제게 왔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죠. 이 아이가 제 인생의 희망이에요. 박총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희망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후 수민과 희망이는 곧바로 종합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은 둘 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수민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수민 씨는 당분간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수민은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희망이는 그녀의 곁에 있는 아기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박총경은 병실 밖에서 김경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경희, 민호에게 특별 표창을 주는 게 어떨까요? 김경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민호가 없었다면 이번 일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박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호의 공을 널리 알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시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저기, 수민 씨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박총경과 김경희는 서로를 바라본 뒤 병실로 들어갔다. 수민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희망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박총경은 수민의 침대 옆에 앉았다. 수민 씨,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희망이가 눈을 떴다. 작은 몸을 뒤척이더니 작게 웅알거리기 시작했다. 수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희망이 이제 정말 희망찬 내일을 볼 수 있겠지? 박총경과 김경희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항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숨겨진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주제들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어린 생명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 한 여성, 그리고 그들을 구한 충직한 경찰견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수민과 희망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뉴스 매체들은 연일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혼모 문제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많은 시민들이 수민과 희망이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에는 선물과 편지가 쏟아졌고 후원금도 모이기 시작했다. 한 대기업은 수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여러 보육시설에선 희망이를 무상으로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견 민호의 활약도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호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고,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총경은 약속대로 민호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식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민호는 당당하게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경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민호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수민은 퇴원 후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미혼모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같은 처지의 다른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수민 씨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희망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다. 처음 울음소리만 내던 아기는 이제 옹알이를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수민은 희망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때는 이 아이를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희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수민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힘들 때마다 희망이를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민의 부모님도 결국 그녀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수민아, 미안하다. 우리가 네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수민은 부모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총경과 김경희는 가끔 수민과 희망이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그들에게 수민과 희망이는 단순한 사건의 대상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민 씨, 잘 지내고 있나요? 희망이도 많이 컸네요.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희망이의 첫 돌이 다가왔다. 수민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그동안 그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파티 당일 작은 주거시설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박총경, 김경희와 민호, 사회복지사,
같은 시설의 미혼모들, 그리고 수민의 부모님까지 모두가 희망이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희망이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리 희망이가 공부를 잘하겠네요. 박총경이 웃으며 말했다. 수민은 촛불을 든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희망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희망이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 순간 수민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더 큰 의미의 가족이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민은 희망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희망아,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꼭 좋은 엄마가 될게. 희망이는 마치 알아들은 듯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민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사건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위기 상황에 처한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희망 창구라 이름 붙여진 이 공간은 24시간 운영되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견 민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단원에서 민호의 활약상이 소개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동물의 중요성과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정부는 미혼모 지원 정책을 대폭 개선했다. 주거 지원, 직업 교육, 양육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이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수민의 이야기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이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5년 후 수민은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민호 아저씨 이야기 들었어요. 민호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다면서요?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희망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희망이를 구해준 영웅이지. 언젠가 민호 아저씨를 만나러 가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한 마리의 용감한 개와 한 여성의 간절한 모성애, 그리고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켜냈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준다.